반복되는 강박증 때문에 휴직 후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백지민 씨. 그녀도 매우 예민한 사람이다. 시험이 코앞인데 필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글씨를 쓸 때 이게 글씨가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걸 보면 되게 불편하고요. 그래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면 마치 자를 대고 쓴 듯 줄간격과 글자가 반듯하다.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좀 약간 깔끔한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은 좀 하지 않는 약간 좀 특별한 행동인가 보다, 좀 예민한 성격이구나 하고. 공부 도중 갑자기 주방으로 향하는 지민 씨. 인덕션이 꺼졌는지 몇 번씩 확인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안 꺼진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이 행동을 15분 동안 할 때도 있고요. 심할 때는 3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냉장고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간격이 남아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기 이런 간격이, 그리고 여기도 이게 딱 선에 맞아야 되고. 여기 하나 있는데 최근 이사 후에 새로운 강박이 생겼다. 창문 단속. 의지만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든다. 일상 모든 부분에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의지로 고칠 수가 없겠구나 판단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이게 우울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시간 동안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과연 그녀의 바람대로 강박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 일단은 가스레인지를 몇 번씩 확인하시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달려온 강박증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저를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의료진은 2가지 치료법을 제안했다. 첫째는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3개월간 극복 훈련을 받는다. 이게 본인이 이게 불합리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위험성에 대한 어떤 강박 사고를 떨궈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잊으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긴장감은 더 올라오고 결국에는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확인이라는 이제 강박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박 사고라는 것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 변연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낮춰주고 이성의 뇌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치료 효과를 높인다. 강박 장애라는 게 최근에는 어떤 뇌의 어떤 기질적인 어떤 신경 회로의 이제 문제라고 이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 SSRI 계열의 항우울제가 이제 그쪽에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일단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다. 세로토닌은 신경세포의 말단 시냅스에서 감정 신호를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하지만 세로토닌은 이 과정에서 자가 수용체를 통해 재흡수되는 특성이 있다.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한다. 그러면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이 더 오래 남아있게 돼 긴장이 풀리고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 반대편에서 희망을 얻은 지민 씨. 죽을 각오라도 열심히. 약이 우선적이진 않아요.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치료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66세 석태환 씨.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다.
애들 엄마는 1994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떴거든요. 애들 데리고 혼자 살면서 그러다가 재혼했는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석 씨. 손맛 좋기로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한 터라 손놀림이 거침없다. 오늘의 메뉴는 냉콩국수. 두 번의 결혼 실패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네. 우울한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성공한 식당의 사장님, 화목한 가정을 이끌던 가장. 제가 이거 지금은 모든 걸 잃고 건강마저 자신할 수 없는 신세다. 다 뒤져봤거든 내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건 치매다. 날 쉬어요. 얼마 전엔 틀리둔 곳을 기억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냉동실에 묻나 싶어가지고 뭐 생선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예민함은 마음의 병을 키웠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터라 우울증 진단은 큰 충격이었다. 약을 먹으면서 입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게 내 자식 뭔가 싶어서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신병원까지 가야 되나? 내가 이제는 내가 여기서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끝장이 나겠구나 싶은 생각에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석 씨의 염려를 풀어주기 위해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곳은 뇌파 검사를 이용해 정신질환을 진단한다. 두피에 전도성 용액을 뿌린 후 뇌파 감지기를 머리에 착용한다. 뇌신경은 전기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뇌파는 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검사를 움직이지 않은 채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태환 씨의 뇌파 모습이다. 뇌파를 찍어보면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형들의 액티비티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데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혹은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의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대학병원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뇌파를 이용하면 강박, 공황, 우울증 같은 8가지 주요 정신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석 씨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병원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검사 결과는 전형적인 노인 우울증의 모습이다. 균형이 이게 마음의 엑스레이 같은 건데 찍으면 각 주파수 영역대로 어떤 주파수의 뇌파 가운데 특히 알파파와 세타파 영역이 붉게 나타났다. 헤르츠별로 보면 여기는 세트 생각들이 알파파가 집중적으로 활성화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그런 상태. 우울증에서 특징적으로 좀 알파파의 활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집중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세타파 활성은 인지 장애를 뜻한다. 이분은 그 기억력 체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치매 검사할 때 이제 스크리닝 검사로 하는 검사인데 그게 이제 경계성 정도로 나왔어요.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치매 클리닉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는 노인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건망증인데 아직까지 치매는 아닌 그런 분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이전에 경도인지 장애라는 게 있는데 노인 우울증은 그 경도인지 장애를 동반한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치매는 아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면 인지력도 좋아질 수 있다. 딱 찍어내는 거 보니까 아, 맞구나. 내가 현재 우울증으로 이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그 약을 여기서 계속 다니면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어야 되겠네요. 지난 4년간 국내 우울증 환자는 34%나 급증했다. OECD 1위. 예민한 한국인의 정신 건강이 위험하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